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에서 압력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아주 생소한 문제들, 책의 예제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생소한 문제들을 지금 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 이 생소한 문제들, 이게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내는 것, 이것이 어, 이 유체역학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 공부할 때 정말 생소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 전공 학년이 높아질수록 처음 본 얘기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선생님이 밑줄 그어주고, 그죠? 과제 내주고 또 문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이 핵심을 잘 뽑아내는 능력, 우리 흔히 말해서 이 abstract, 그러니까 요약, 서머리 하는 능력. 정말로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그 정보들을 관통하는 중심적인 개념을 두고 그걸 이제 응용한 다양한 문제들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하나로 꿰뚫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도 제목을 보면 압력 분포죠. pressure distribution. 압력 분포입니다. 이 우리가 유체의 역학을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압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압력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고 그것이 이제 깊이에 따라서 멈춰 있는 유체의 경우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 하중만큼 압력의 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압력이 변하게 된다. 이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 하는 내용 또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압력이라는 것이 어떤 한 포인트에 작용하는 면적의 개념이 없는 힘입니다. 그죠? 똑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내가 손바닥으로 무거운 물체를 지탱하는 거하고 손가락으로 지탱하는 거 내가 느끼는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죠? 가급적 넓은 면적으로 내가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으면 그만큼 지탱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의 개념이죠. 자, 이런 스트레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으로써 압력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압력을 면적으로 적분하면 힘이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익숙해지고자 하는 것이 이 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압력의 정의들을 이렇게 배웠고 압력은 포인트에 작용하는 즉 면의 넓이와는 상관없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파스칼의 법칙 그리고 무게와의 역학 관계를 이용해서 이 어떤 높이의 변화에 따라서 요걸 이제 공간에서의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압력의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로지 비중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의 압력은 높이의 함수로 표현된다. 그리고 물 안에서는 10m당 약 1kg, 1기압씩 이렇게 높아짐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도, 비중이니까, 그죠?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바뀌는 것은 비중과 연관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비중이 달라지면 단위 길이당 압력의 변화량도 커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 사실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 이제 응용 사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이게 이제 유명한 플레인 평면에서 평면 플레인 서피스 평면에 어떤 작용하는 꼭 사실은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라도 우리가 뭐 어떤 적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쉬운 개념으로 평면을 이용해서 이 평면 위에 작용하는 하중. 그래서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압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높이 h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로주 h가 더해진 값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댐 양쪽 면에서 똑같은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공기도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주 작게 800분의 1만큼 압력이 변화량은 작겠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이 크기에 비해서 거의 뭐 무시할 정도 100분의 1이 1%니까 그죠? 800분의 1이면 0.1%죠.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는 압력이 대기압이 일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층권까지 무슨 압력의 차이를 성층권 아주 높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압력이 낮죠. 그 정도 스케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는 또 공기의 밀도를 변화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100m, 뭐 200m 이 정도 스케일에서 생각할 때는 공기의 밀도 변화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균질한 크기의 압력이 요 면에 댐 오른쪽 면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둘은 서로 상쇄되겠죠. 그죠? 똑같은 힘이 마주하고 있으면 제로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그냥 대기압에 의한 효과는 빼버리고 한쪽에 요 정도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우리가 댐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힘으로 생각했을 때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크기는 이놈을 다 적분한 놈이 그 크기가 될 테죠. 그죠? 그리고 그놈이 작용하는 위치는 당연히 아래쪽에 더 많은 힘이 작용하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약간 낮은 곳, 어디 낮은 곳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의 문제, 그럼 거꾸로 말해서 이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이 위치에다가 똑같은 힘을 가해주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합력의 크기, resultant force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 그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압력의 중심, center of pressure, 압력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가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 단위 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을 구하려면 압력을 면적으로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한쪽 면에 작용하는 힘, 이 PATM은 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작용하는 힘은 만약에 이 아래쪽 방향을 이제 Y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뭐 Z라 해도 되겠죠. 그럼 뭐 Z가 익숙하면 Z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건 2차원 문제니까 이 화면 밖으로 1m만큼 두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3차원 문제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 압력은 ρ, G, Z로 즉 Z가 커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면에 작용하는 총힘은 정의에 따라서 저 면적에 대해서 압력을 면적 요소로 다 적분하면 총힘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면적 요소라는 것은 압력 곱하기
dz, 그죠? 아주 작은 요소를 생각하는 겁니다.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은 생각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z의 함수, 즉 0부터 h까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0부터 h까지 로 g, z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풀어 써보면 로 g 상수죠. 0부터 h까지 z, dz, z, dz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로 g 2분의 1 h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작용하는 힘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자, 그럼 요거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로 g h, 그죠? 로 g 2분의 1 h 곱하기 면적에 해당되는 h, 그죠? h 곱하기 1이 면적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로g 2분의 h라는 것은, 자, 압력이 로g z니까, 그죠? 2분의 h 위치, 즉, 쉽게 말해서 중심점, 이 요소의 중앙에 작용하는, 중앙에 작용하는 압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작용하는 이 힘은, 이 면이 지금 사각형이죠. 그죠? 자, 옆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사각형일 겁니다. 길이가 1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면의 중심에서의 압력 곱하기 이 면의 면적을 하면, 총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작용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쪽 면에 이렇게 압력이 평균적으로 작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점 O라고 하면 똑같은 크기의, 즉 이 평균 힘 FR만큼 작용해야 시그마 F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력학적으로 보면 모멘트의 합이 0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FR 곱하기 센터 오브 프레셔까지의 높이를 ZCP라고 두겠습니다. CP가 센터 오브 프레셔죠. 이 높이가 있을 겁니다. 얘가 만들어내는 모멘트하고 압력의 분포가 만들어내는 모멘트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O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 면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요 5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하고 이놈 두 개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모멘트는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 대해서 5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 그죠? 자, R 곱하기 DF, 힘의 요소만큼 되겠죠. 근데 이 거리라는 놈은, R이라는 놈은 여기에서 Z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 앞에서도 봤듯이 이 df라는 놈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면 곱하기 z 곱하기 압력 곱하기 면적 요소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0부터 h까지 적분을 하는데 z 곱하기 압력 rho g z가 되고 면적 요소는 dz 곱하기 1이니까 dz가 되겠죠. 이 적분 수행하면 결과적으로 모멘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적분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로지 z 제곱을 적분하니까 로지 3분의 z 3승이 되겠죠. h까지 했으니까 h 3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앞에서 fr이라는 놈은
로지 2분의 1 H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힘이 작용하는 ZCP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 H가 되죠. 자, 0에서부터 요 밑에 요까지 3분의 2 H, 3분의 2 하면 지금 이 문제와 딱 연관되는 게 뭐가 보입니까? 이 압력이 삼각형이죠. 그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위치는 어디입니까? 3분의 2, Z방향으로 3분의 2 되는 곳이죠. 그죠? 이 압력 분포의 무게중심에 해당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방금 설명드린 이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기울어져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 안에 어떤 판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얘가 세타 각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 자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요 면 위에 요 면에 물론 이 물체는 양면에 동일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물 안에 이렇게 멈춰져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한쪽 면에만 작용하는 힘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압력은 오직 높이만의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점 어느 점 A라고 했을 때 이 A점에 작용하는 여기까지 높이를 H라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Y축이라 두겠습니다. 이게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상관없는 거죠. 그죠? A축이라 해도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나타낼 때 X, Y, Z를 쓰니까 Y라 합니다. 책마다 이건 Y를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 A점을 포함하는 이 면 위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싶습니다. 그 힘 FR은 어디고 그 점이 작용하는 Center of Pressure가 어딘지 지금 그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정의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 resultant force, 이 면 전체에 작용하는 resultant force는 정의에 따라서 압력 분포 곱하기 면적 요소를 다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면 위에 있는 각 지점의 압력 분포를 알기만 하면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센터 오브 프레셔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을 O점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O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 압력이 만들어내는 모멘트하고 그죠? resultant force가 작용하는 점이니까 그죠? 그까지의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더 볼까요? 요거를 CP 압력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YCP라고 하면 FR 곱하기 YCP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모멘트는 또 O점을 기준으로 이 힘이 만들어내는 모멘트 뭡니까? 모멘트의 정의에 따라서 거리 곱하기 힘의 요소일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뭡니까? 거리는 O점을 기준으로 한 힘이니까 Y가 되겠죠. YDF이고 그럼 저 힘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Y 곱하기 압력 곱하기 면적 요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 안에서의 압력의 분포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오직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그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높이가 정해지면 그 압력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높이가 h인 저 A점의 압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한 점이겠죠. 압력은 대기압 P 제로라 하겠습니다. 더하기 ρ G H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면적 요소를 이제 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좌표 h 또는 y의 함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y로 보자면 면적 요소라는 것은 두께가 1이고, 그죠? 요만큼 요소가 dy가 되니까, 그죠? 면적 요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da라는 놈은 dy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적분, 압력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적분은 y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h를 y의 함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어떤 관계입니까? h는 y sin 세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압력이라는 것은 P0 플러스 rho g y sin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산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FR은 면적 요소에 대해서 압력 곱하기 dy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뭐 여기서 꼭 굳이 이 dy라 두지 않고 그냥 y의 함수로 표현되는 그냥 면적 요소라 그냥 두고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면적 요소가 있고 P0 더하기 rho y sin 세타가 되겠죠. 곱하기 dA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또 상수니까 이놈 빼내면 P0 상수고, 그죠? 면적에 대해서 dA를 다 적분한 거 더하기 rho g sin 세타 다 상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y 곱하기 da를 적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적분에서 면적 요소를 그냥 다 적분한 놈 뭡니까? 그냥 면적이죠. 그죠? 이 놈은 P0A가 될 겁니다. 면적이 되고 rho g sin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놈은 뭡니까? YDA. 이건 정력학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적 요소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면적 요소가 있고 여기에 DA입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요소를 DA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무게중심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무게중심이란 것도 결국에는 어떤 그 모멘트의 균형과 같죠. 그죠? 어떤 한 점에 이 무게가 작용한다고 하는 지점에 내가 손가락을 딱 대고 있으면, 그죠? 이 물체는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 거죠. 책의 무게중심은 어딥니까? 빳빳한 책. 여러분들 핸드폰 각자 들고 무게중심을 한번 측정해 보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이 이런 거 시키면 절대 따라하면 안 되죠. 그죠? 핸드폰 파손되니까. 그러면 어딥니까? 사각형이니까, 그죠? 사각형이니까 정확하게 면의 중심일까요? 해보면 정확하게 면의 중심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품의 무게가 다른 부품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제 핸드폰은 요 살짝 해보니까 이게 어느 위치에 있냐면 약간 위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위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힘의 균형을 시소 문제처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모멘트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축을 y라고 하면 무게중심 ycg는 면적분의 ycg 곱하기 면적이 결국에는 이 무게가 만들어내는 그 a 곱하기 yda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력학 같은 데서 많이 다뤘던 결론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것이 있죠. 그죠? 요 놈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A 곱하기 YCG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면적 곱하기 Y의 CG, 즉 무게중심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무게중심의 위치. 그죠? 자, 이 CG는 Center of Gravity입니다. 무게의 중심, 중력의 중심, 중력이
그 한 점에 작용한다고 치면 얘가 힘과 모멘트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얘를 또 잠깐 더 살펴보면 이걸 써보면 P0 더하기 ρg y cg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에 면적이 곱해진 놈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YCG, 즉 무게중심 또는 면적의 중심, 비중이 일정한 놈이다. 그럼 우리는 그 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센트로이드, 그죠? 면적의 중심을 센트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중앙점이라는 얘기죠. YCG가 결국 중앙점이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센트로이드에 작용하는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울어져 있는 저 면이 이렇게 사각형 면이면 센트로이드는 어디입니까? 요 중앙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옆에서 본 저 면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센트로이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3분의 2 되는 곳에 있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결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방금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슬라이드 노트에 있는 요 얘기입니다. 이 식을 힘을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정의에 따라서 저 어떤 면에 작용하는 힘을 유도를 해봤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CG, 즉 센트로이드 위치에서 작용하는 압력 곱하기 저 면의 면적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resultant, 합력의 크기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놈은 pressure, PC, at the centroid, 센트로이드에 작용하는 압력 그리고 거기에 이 서피스의 전체 면적,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 그죠?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이 곱해진 양만큼이 합력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제 그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힘을 마찬가지로 모멘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저 힘이 작용하는 위치를 구하면 되고 그 작용하는 위치가 center of pressure, 우리가 압력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합력을 구할 때는 압력이 센트로이드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해서 했는데 이 전체 전체 면에 작용하는 이 압력을 하나의 어느 특정한 지점에 위치하는 힘으로 대체를 했을 때 그 위치가 되는 그 위치를 센터 오브 압력 중심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압력 중심의 위치는 센트로이드에다가 어떤 양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센트로이드보다 요 아래쪽에 압력 중심점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을 한번 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요 센터 오브 프레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와 똑같습니다. 한이 이렇게 있고 어느 특정한 지점에 압력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센터 오브 프레셔 구하는 것은 무게중심 구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어떤 이런 질량 덩어리가 있을 때 내가 어느 지점을 손으로 이렇게 지탱을 딱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얘가 안 무너진다는 것은 요 점을 내 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쪽이 만들어내는 모멘트랑 이쪽이 만들어내는 모멘트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지점에 압력이 이렇게 쭉 작용하고 있고, 그죠?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모멘트, 즉
뭐 회전의 중심은 어디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5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지점에 앞에서 구한 resultant force가 작용했을 때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점이 바로 여기 책에는 P라고 표현해놨네요. Center of Pressure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압력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용하는 압력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5점. 그러면 또 정의에 따라서 작은 모멘트 요소를 다 더하면 되는데 이놈은 R 곱하기 dF로 표현될 수 있다. 근데 이 R이란 건 이 문제에서 5점에서부터 어떤 면적 요소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Y라고 두면 YDF가 될 겁니다. 그럼 앞에 구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면적 요소가 있고 Y 곱하기 P0 rho G Y sin 세타 d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 써보면 이제 첫 번째 항은 P0A Y DA가 되고, 그죠? 요건 무게중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겠죠. 무게중심, 센트로이드와 연관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로지 사인 세타 빼내고, 여기 면에 대해서 y제곱 dA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걸 배웠죠. 이건 P0 YCG, 그죠? 이 면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센트로이드가 되겠죠. 면의 무게중심 곱하기 밀도가 일정하니까, 그죠? 면의 무게중심하고 기하학적인 중심이 똑같겠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지 사인 세타가 있고, 요것도 어디서 봤죠? 정력학에서 배웠는데 다 까먹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요걸 IX 5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한 관성 모멘트죠. 그죠? 영어로 치면 moment of inertia가 되겠죠. INERTIA, inertia,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I라고 표현하고, 자, 어떤 면적 요소가 있을 때 Y 곱하기 어떤 면적 요소가 아니고 Y 제곱의 값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값은 테이블로 잘 나와 있고 이 우리 강의 자료 뒷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IXX 곱하기 콤마 5, 5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요건 테이블이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M0가 뭐와 같으면 됩니까? resultant force가 만들어내는 모멘트와 같으면 되겠죠. 이놈이 YP 곱하기 FR 이렇게 표현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관성 모멘트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이걸 무게중심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 무게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요 길이가 YCG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Y를 우리가 다른 양으로 Y는 Y 프라임 플러스 YC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기준점이 우리가 축을 5점에 있는 축을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그 다음 예를 들어 Y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전체 Y라는 것은 YCG 더하기 Y 프라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표 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해보면 A 곱하기 YDA라는 놈은 면에 대해서 Y 프라임 더하기 YCG 요 놈의 제곱이니까 그죠? 이놈도 제곱 DA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거 풀어 써보면 a에 대해서 y'의 제곱 dA 더하기 n에 대해서 2y 프라임 ycg da가 되고, 그 다음에 ycg의 제곱, 왜냐면 상수니까 그죠? ycg는 정해져 있는 값일 겁니다. 곱하기 a da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ycg는 상수고 그죠? 이놈이 a가 있고 y 프라임 da입니다. 이놈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y 프라임이라는 것은 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요 거리를 전체 적분한 놈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놈은 0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미 YCG라는 놈이 무게중심입니다. 그죠?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면의 모멘트를 측정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놈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IXXO는 IXX 무게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양이죠. 더하기 YCG 제곱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을 이제 대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P0 YCG A 더하기 ρG 사인 세타 IXX CG 더하기 YCG의 제곱 A와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YCG에 대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YCG 곱하기 P0A 요항이 되죠. 그 다음에 요항입니다. 이거 더하기 ρG YCG 제곱이 있으니까 그죠? YCG 사인 세타 A가 요 A가 빠져야죠. 여기 요렇게 표현되고 남는 놈이 로G 사인 세타 IXXCG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P0 그 YCG 점에 작용하는 하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PCG입니다. 그죠?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이 PCGA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써보면 YCG 곱하기 resultant force 더하기 ρG 사인 세타 IXXCG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자, 요 식하고 얘와 이 식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저 center of pressure 압력의 중심점은 무게중심에다가 무게중심점 기준으로 FR이니까 그죠? PCG 곱하기 A 분의 ρG 사인 세타 IXXCG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 높이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환산하면 높이라는 것은 y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그죠? HP 즉 압력 중심의 높이는 무게 중심의 높이에다가 그냥 한 번 더 써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에 ρG 사인 세타 IXXCG에 또 사인 세타 곱한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식들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합력은 힘의 정의에 따라서 압력을 그저 적분한 것이고, 그죠? 이 압력의 중심점은 결국 모멘트의 중심점, 모멘트의 균형을 이루는 점을 찾는 거니까 이 압력이 만들어내는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관성 모멘트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훨씬 용이해지겠죠. 근데 이 관성 모멘트도 뭐 복잡하게 이게 이제 회전 운동에 항상 나오는 놈이 되는데 이것도 수학적으로 보면 그저 y제곱 dA 어떤 면에서 어떤 거리가 y로 주어졌을 때 그 요소들을 다 제곱을 구한다. 이런 그냥 수학으로 생각을 하면 그저 산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ma 즉 어떤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어떤 물체에 모멘트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알파 2 다트만큼의 각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여기 이제 세타 보통 요거를 I 세타 2 닷 벡터 각 가속도의 벡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요걸 I 알파 각 가속도 그죠? 그러니까 이 질량에 해당되는 놈이죠. 그죠? 근데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은 물체 요소 어디에 작용하든 전체의 가속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모멘트는 예를 들어 원판이 있는데 그죠? 원판의 아랫부분을 내가 돌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만한 원판이 있는데 내가 아래쪽에 힘을 가하면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원판이 있는데 위쪽에다 힘을 가하면 반대쪽으로 회전하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가까운 힘이 많은 각 가속도, 즉 회전을 만들까요? 멀리 작용하는 놈이 그걸 할까요? 당연하게도 똑같은 힘이라면 멀리 작용했을 때 더 많은 모멘트가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모멘트가 각 가속도를 만드는 비율이 결국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거꾸로 똑같은 회전 속도를 만들어낼 때 그러면 멀리 작용할 때 힘이 많이 드나요? 가까이 작용할 때 많이 드나요? 당연히 멀리 작용시키면 작은 힘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조카하고 그죠? 놀이터 가면 원판이고 그죠? 여기 손잡이들이 이래 있습니다. 그죠? 손잡이들이 이래 있고 그죠? 조카가 여기에 타고 있습니다. 그죠? 신나게 조카랑 놀아주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죠. 얘를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조카가 바깥쪽에 있으라고 해야 됩니까? 안쪽에 있으라고 해야 됩니까? 예, 위험하니까 안쪽에 있으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힘이 덜 듭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카가 바깥쪽에 재미없으니까 바깥쪽에 있을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 거죠. 즉 조카의 몸무게만큼 즉 회전의 중심으로부터 그죠? 멀리 있으면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모멘트를 가해 줬을 때 작은 가까속도밖에 못 나죠. 그죠? 그러면 가까속도가 작으면 조카가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에이 삼촌 뭐 이게 뭐예요?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조카가 무거울수록 무거운데 밖에 서 있으면 내가 뭐 아주 힘들게 쟤를 돌려야 됩니다. 모멘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이런 개념에 많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량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회전할 때 결국 그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 면적이라고 하면 면적 요소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각가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기하학적으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관성 모멘트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식은 복잡합니다. 저도 이 식은
이번 수업이 끝나면 또 까먹을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뭐 시험도 봐야 되고 그죠? 숙제도 해야 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enter of Pressure 요, 요 슬라이드를 보면 센터 오브 프레셔의 위치는 이렇게 모멘트를 결과적으로 5점 또는 어느 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적분해 보면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점의 위치를 우리는 이 관계식 좀 전에 유도해 본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요거는 센터 오브 프레셔가 아니고 이건 센트로이드죠. 그죠? YC, 즉 센터 지점의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성 모멘트를 내가 축의 기준점의 거리가 YC, 즉 우리 5점은 에서부터 YC만큼 이제 기준점을 옮겼을 때 회전의 어떤 중심을 옮겼을 때 이 관계식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책에도 나와 있고 뒤쪽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어떤 사각형일 때 I 관성 모멘트, 원형 단면일 때 관성 모멘트. 즉 여기에 평판으로 놓여 있는 놈이 각각의 이런 모양을 가졌을 때 관성 모멘트가 즉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관성 모멘트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센트로이드도 보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3분의 1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렇게 세미서클 이건 지금 축소를 해놔가지고 여기 보면 서클인데 타원처럼 돼 있죠 그죠? 늘려서 원래는 요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원이면 요 무게중심의 위치가 3파이분의 4R이더라 그죠? 또 반타원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파이분의 4b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면적은 이렇게 되고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통해서 이 우리 강의 자료 뒤쪽에 부록으로 들어있는 그거 이용해서 계산을 한 번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동력학이나 기타 어떤 회전하는 것들을 다루는 역학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개념입니다. 관성 모멘트.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김에 한번 이런 거 좀 유도해 보면 좋겠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역학 책에 보면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쪽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유도한 거하고 책에 있는 거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뭐 조금 전에 유도한 것처럼 요 HCG가 아니고 요 PCG죠, 그죠? 압력, 자 여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HCG인데 왜 HCG가 됐을까요? 원래 앞에 유도했던 것은 로G 사인 제곱 세타 I 나누기 PCGA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PCG라는 놈이 결국에는 로 G HCG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때 그죠? 그래서 게이지 프레셔를 우리가 다룬다고 했을 때 결국에 PCG 나누기 로지가 HCG니까 식을 이렇게 간단히 써둔 겁니다.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HCG가 없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에서는 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이 압력을 측정할 때 게이지 프레셔만 생각을 했을 때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센트로이드와 센터 오브 프레셔 간의 관계, 즉 센터 오브 프레셔가 항상 CG 아래쪽에 있다, 더 깊은 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면이 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아닐 때는 당연히 힘이 작용하는 점이 XCP 점도 있겠죠. 요쪽 방향, 요쪽 방향을 X 방향이라고 하면 대칭이 아니니까, 그죠? 그 XCP 지점도 똑같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유도해 보면 IXY 라는 형태의 또 관성 모멘트가, 이게 기하학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죠? Y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X방향 비대칭일 때 이 값이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저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책에서는 또 크시라는 걸 이용했죠. 우리는 Y를 썼는데, 그죠? Y를 썼는데 그거를 크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똑같은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 있는 식으로 뭐 이해를 해도 되고, 책에 있는 식으로 뭐 책에 이제 있는 요 정의대로 하시는 게 뭐 문제 풀기에는 더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힘과 모멘트, 결국 지금 힘과 모멘트를 이용해서 압력의 크기와 그 압력이 작용하는 압력의 중심, 즉 압력이 힘을 만들어냈고, 그러면 그 압력이 최종적으로 어느 점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는지가 센터 오브 프레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모멘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유도를 해봤습니다. 뭐 좀 전에 앞에 하단에 있던 그걸 조금 더 키워서 표현을 한 것이고, 여기에 보다시피 이 삼각형이 y축에 대해 대칭이 아니면 이렇게 IXY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중적분 문제가 되죠. 그죠? 이 이중적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어, 어, 교수가 그저 애써 따붙여 놨으니까 한 번씩 다 유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지금 앞에 했던 내용에 이제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근본적으로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는 plane surface, 평면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curved surface. 예를 들어 뭐 이와 같이 어떤 면이 이렇게 커브져 있을 때, 물 안에 이런 면이 4분의 1원이 여기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놈에 작용하는 힘, 안쪽 면에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구할까?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일일이 적분을 한다? 어렵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압력은 동일한 지점에 높이가 똑같으면 압력이 동일하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을 horizontal force, 그러니까 수평력하고 vertical force, 수직력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성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렇게, 자, 요쪽 면에 horizontal force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horizontal force가 있고 여기에 vertical force가 있습니다. 그럼 이 vertical force는 수면에 여기에 있는 요 물의 무게하고, 그죠? 자, 이걸 두 개로 이렇게 공면 영역과 그 위에 있는 영역, 이 두 개로 나눴다면 요 물의 무게만큼 요 면에, 그죠? 수직한 힘과 이 면에, 이 무게만큼이 요 면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의 무게, 이건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에어의 무게가 결국 요 면의 압력으로 ATM으로 표현될 거니까, 그죠? 자, 이 물의 무게만큼이 vertical force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수평하게 작용하는 힘은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자, 요 면에서 여기 D, E, A 면하고 E, B, A 면, 네, 높이가 같으면 그죠? Y가 같으면 어느 지점에서는 압력이 똑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평력을 계산할 때 요 F1, 즉 EB에 작용하는 힘 F1은 요 압력을 적분한 것일 텐데 요거는 DE의 C인가요? DC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인한 힘 두 개가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평력 입장에서 보면 이 위에 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CA 면에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그거하고 BA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압력은 요 면에서는 이렇게 작용할 텐데 우리는 요 작용하는 힘의 수평 방향 성분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 요 면의 수평력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CA 지점의 요 평면에, 그죠? 이 버티컬 평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래야 이놈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죠? 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꼭 이 공면의 힘을 우리가 적분하지 않더라도 어떤 공면에 작용하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여기 노트에 정리한 걸 보면 horizontal force는 horizontal force는 projection of the curved surface onto a vertical plane. 수직면에 프로젝션 된 거. 그러니까 요게 투영된 겁니다. 그죠? 투영된, 즉, 요 공면하고, 공면을, 요, 이쪽 방향으로 투영을 시키면 요 면이 나오죠. 그죠? 이 면에 작용하는 수직력하고, 요 커브드 면에 수평하게 작용하는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vertical force, 저기에 작용한 vertical force는 entire column, 이 물 기둥의 무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을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그러면 그 resultant force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resultant force가 어떻게 구하는지는 결과적으로 요 탄젠트 인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커브드 서피스에 우리가 하중을 구할 수 있고 앞에 것들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면 뭐 이 중간면 이렇게 기울어져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고 시작하는 곳이 S고 요 면의 길이가 B일 때 그죠? 결과적으로 합력은 어디에 어느 크기입니까? S 더하기 2분의 B 이 사각형 면이면 요 중앙점이 되겠죠. 요 위치에 작용하는 곳의 압력 그게 P0 더하기 로지 사인 세타 그 위치죠. 그죠? A죠. 그죠? 그 곱하기 면의 면적 A 곱하기 B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두께가 A라는 얘기입니다. 이 면의 면적이 여기 옆에서 보면 요 길이가 A라는 얘기죠. 그죠? 요 길이는 B. 마찬가지로 버티컬하게 있을 때, 호리존탈하게 있을 때, 호리존탈하게 있을 때는 압력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 면에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높이 H, P0 더하기 로즈 H가 있고 그 곱하기 면의 면적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 힘이 하중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요 센트로이드의 합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 가장 아래쪽에 이 그 무게중 그 센터 오브 프레시 압력 중심점이 있는 게 이 수직하게 서 있을 때죠. 그죠? 이런 것들을 산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커브드 서피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그죠? 큰 콘크리트
롤러 같은 거가 붙어 있고 여기서 물이 5m 정도 이렇게 현재 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자 최대 여기가 일종의 뭐 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댐의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5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물이 여기에서 넘치면 이제 댐이 붕괴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넘치기 전에 최대 수위가 딱 도달했을 때 이 큰 무게로 지탱하고 있던 놈이 당연히 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요 지점 바닥면 여기에 요 지점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죠?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럼 요거는 ρg 뭐 h만큼 힘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질수록 요 아래쪽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죠. 압력이 커지면 롤러를 밀어내는 힘이 커지죠. 그죠? 근데 얘는 열리지 않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무거운 놈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무거운 놈을 만약 가벼운 놈이 달려있다고 하면 저기 수압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하고 수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하고 무게가 만들어내는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두 개가 딱 균형을 또는 이 무게가 만들어내는 모멘트가 더 커야만 얘가 딱 닿고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수압이 더 커지면 얘는 밀려나 회전을 해버릴 겁니다. A점에 대해서. 그럼 물이 빠져나가죠. 그죠? 자, 그러면 적정한 이 무게가 얼마냐? 이게 이제 공학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무게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지라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로 우리가 A점에 대한 모멘트가 요 합력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발생하는 모멘트.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요 거리만큼, 그죠? 곱해주면 되겠죠. 자, FR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R, 이 실린더의 직경 곱하기 높이, 직경에 대해서 요 수직한 거리만큼 해주면 되니까 R sin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세타는 이 합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거 빼기 그 다음에 이 무게가 만들어내는 무게가 또 힘이죠. 그죠? 이 무게는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추고 있으려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요? 이놈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딱 그 순간 딱 균형을 이루는 왜 다 지워져 버리지? WCL의 R이고 그죠? 이놈이 0이 될 때 실린더의 무게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또 문제가 이거니까 결국 이 FR 즉 물에 의해서 이 실린더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됩니다. 그것은 요 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문제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을 그럼 이제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고 딱 이 문제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 4분의 1원에 요 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니까 이놈을 수평력과 수직력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수직력, 즉 요 W에 해당되는 놈이라는 것은 요 면에 있는 물의 무게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물이 즉 요 면에 어떤 힘 FH, FV가 작용하고 있는 거하고
이 물은 현재 요 위치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만 딱 잘라서 보면 이 실린더가 물에 작용하는 힘하고 Fx, Fy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Fx, Fy를 알면 FV, FH를 아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FI는 결과적으로 무게, 그죠? 무게하고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무게하고, 그 다음에 이 무게하고 이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 그 압력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자, 여기서 FI는 W, 자, 여기에서 수직 방향의 힘의 성분은 무게하고 FV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물 요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요 면이, 이 실린더의 면이 최종적으로 요 놈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데 작용이 돼야 되니까, 그죠? FI는 W-FV입니다. 그러면 요 바닥면에 작용하는 힘 FY는 뭡니까? 요거는 이 바닥면이 이 물에 작용하는 힘과 같죠? 그죠? 그 힘이 뭡니까? 이 FY는 rho G, 그죠? 그 다음에 요 높이 O, 그죠? H, 여기에 해당되는 O, 이놈을 H라고 하면 rho G, H에 해당되는 놈이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요 밑에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그죠? rho G, H니까 그죠? 이 압력이 이 면에 높이가 똑같으니까 균등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rho G, H 곱하기 자, 폭이 1이라고 치면 면적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R 곱하기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V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FV는 W-rho G H만큼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 호리존탈 포스는 fx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죠? fx는 뭡니까? 그러면 요 지점의 압력과 같겠죠. 그죠? 요거 이제 절대압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로지 HR 더하기 제가 식을 조금 빼먹었는데 게이지 프레셔만 갖고 얘기하기는 안 될 테고 요거 더하기 P0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지 HR 맞죠? 더하기 P0 뭐 요만큼이 버티컬 포스가 될 테고 fx는 결과적으로 요 지점에 즉 요 지점 즉 여기서 4.2m 만큼 떨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요 면은 사각형 면이죠. 앞에서 바라보면 그죠? 실린더니까 볼이 아니고 그죠? 긴 막대기입니다. 원 막대기니까 높이가 1이라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각형의 중심점은 이 중앙점이 되겠죠. 그죠? 단면에. 그러니까 요거는 로 G 곱하기 S 여기 있는 S 4.2 더하기 요걸 뭐라고 할까요? 요게 R이죠. R과 같죠. 그죠? 맞죠? 실린더의 반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2분의 R만큼이 되겠죠. 요 지점의 작용, 즉 센트로이드의 압력 곱하기 저 단면적의 면적, 그거는 R 곱하기 1이니까 결과적으로 호리존탈 폴스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탄젠트 세타 결국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자, 이 실린더가 이 물의 요만한 요소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그죠? 이거의 거꾸로 방향으로 물이 이 실린더에 힘을 주는 거하고 같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각도가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는 FH분의 FV로 표현할 수 있고, 그죠? 그럼 이 각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 FH분의 FV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력학 할 때 이게 이제 주변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그것들을 힘으로 지금 대체하는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복잡한 문제지만 결국엔 이게 힘의 균형과 같은 문제가 되고,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이 토탈 폴스 FR은 뭐 이렇게 되겠죠. FR은 루트 FH 제곱 더하기 FV 제곱 이렇게 될 테고, 그래서 FR 알고 세타 아니까 결과적으로 이 실린더의 무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무게가 얼마일 때 이 물이 어디까지 차면 이 문이 열리냐. 그러면 이 높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관계식에서부터 문제라는 게 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건 모멘트의 균형을 찾는 문제고, 그러면 그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요소가 뭔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오늘 배운 내용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물의 높이에 따라서 이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의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압력이 압력을 대표하는 하나의 힘으로 합력으로 표현했을 때 그 합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힘이 결국에는 무게중심점 구하는 원리에 따라서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센터 오브 프레셔를 구할 수 있다. 그 기울어져 있던 곡면이든 우리가 이런 힘의 균형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합력을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력이라는 개념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유체 요소가 어떻게 운동을 할 때 결과적으로 그 운동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 압력과 중력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